그 다음에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알게 모르게 나오는 개념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당연히 알고 앞에서 배웠던 pH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시약에 대한 이야기. 지시약은 교과서적인 개념이니까 빨리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시약이라는 것은 액성, 산성, 중성, 염기성을 다 통틀어서 액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액성에 따라 다른 색을 나타내는 것을, 그러한 약품을 우린 지시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이 염기성이라고 했을 때, 먼저 BTB, 브롬티몰 블루라고 하는 이 BTB는 노프라는 색깔을 띱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암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는 정도는 아니야.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얘는 산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염기에서는 푸른색을 나타낸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내버려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는데,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때, 산성이나 중성에서 색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염기성에서만 색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메틸 오렌지라고 또 있습니다. 메틸 오렌지는 여기서는 산성에서만 색 변화가 일어나고요. 중성이나 염기성에서 색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산성인 경우에는 신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쓴맛이 납니다. 쓴맛. 물론 둘 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는 다 잘 통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1번하고 여기에 있는 요 2번 때문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1번을 볼게요. 얘가 뭐가 있냐면, 금속하고 산의 반응에서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누가 발생돼?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는 거. 근데 원리를 한번 보면 돼. 자, 여기서 보자. 금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금속 그러면 전자를 내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야? 수소 이온을 내놓는 것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요. 이 금속의 전자를 버렸고 산은 수소를 버려서 둘이 만남으로 인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건 화학식 작성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화학식을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개수 맞추기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만 보여드릴 테니까 나올 때 좀 이따 문제도 풀어볼 때 반드시 질문에 혼자 막 끙끙 앓지 말고, 대표적으로 이그젠플이 무엇이 있냐면, 아연이 있어. 마그네슘으로 할게.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염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덤비지 마시고요. 조금 이온화적인 부분, 마그네슘은 몇 쪽 원소야? 2쪽 원소지. 그래서 전자를 몇 개를 버려? 2개를 버려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가의 양이온이 되어지고 2개의 전자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염산이면 이온화를 시켜보면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를 나뉘어. 그런데 때려 죽어도 뭐가 나와야 돼?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가 발생해야 되거든. 그러고 봤더니 얘는 H가 2개나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와 얘가 만나서 얘가 2개면 얘도 덩달아 2개여야 되니까 앞에 2가 붙어서 개수가 붙겠지. 그래서 얘는 무엇이 돼? 수소 기체가 되어지고, 나머지 마그네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둘이 또한 만나서
이쪽으로 오면 이제 무엇이 되어진다? 여기서 MgCl2 염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고 그래서 개수 맞추는 거 당연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두 번째는 탄산칼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여러 개야. 얘는 특이하게 석이라고도 부르고 탄산칼슘이라고도 부르고 계란 껍질이라는 말이 문제상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조개 껍데기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얘가 조금 달리하면 얘도 대리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다 같은 애들이에요. 이걸 화학식으로는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산이 만나요. 산이 만나게 되면 얘는 반드시 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를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얘는 공식이야. 언더스탠드가 아니야.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가 돼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번만 쓸 테니까 봐봐. 요 I가 CA2 플러스에 CO3 E-로 되어져 있고 요 I를 뭐 예를 들어서 염산이 똑같이 염산이라고 할게요. 염산이다라고 했을 때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그런데 얘가 끝나지 않고요. 얘가 어떤 모습으로 띄냐면 CO2에다가 플러스 OE 마이너스. 그래서 CO2에 O 붙었으니까 CO3가 됐죠. E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두 개. 그럼 얘가 두 개가 되어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무엇이 돼? 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얘는 지 혼자 떨어져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애는 얘랑 얘가 또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학식으로 보게 되면 CaCO3가 두 개의 염산과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물이 만들어지고요. 플러스 요 I CaCl2 염화칼슘 and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거여서 여기서 화학식에서 개수 맞추기도 나오니까 앞에서 배웠던 개수 맞추기니까 1단원의 양적 관계가 되어질 수 있고요. 이온화를 시키면서 몇 가의 양이온이냐 몇 가의 음이온이냐 라는 주기율표에 금속과 비금속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산의 성질도 나오고 화학 반응식에 식도 작성할 줄 아셔야 되고 이게 한 문제에 여러 개념이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싫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선 한 문제로 여러 단어를 동시다발적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싫어도 내가 선생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배우네, 대충 배우네, 어설프게 배우네 이런 거 하나로 딱 구별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푸는 거 보면 이게 내가 테스트를 계속 보라고 잔소리하고 안 보면 내가 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어떤지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 대비를 해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틀려놔야 어떤 친구는 계속 컴플레인 거는 친구 있는데 안 배우는데 어떻게 푸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문제가 아는 게 나오니? 문제가 모르는 게 문제지? 너 화낸 건 아니고 그럼 틀려. 그리고 다시 배우면 되지. 그래서 그때 그게 그거였어 하면서 시험 기간 때쯤 됐을 때 시험 대비 많이 만들어지니까 시험 때 그 평소에 풀어놨던 거 틀려놨던 것들을 다시 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 것이 나만의 문제집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시험 기간에 딱 되면 티가 팍 나요.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많은 양이어도 짧은 시간에 덜 틀려. 더 푸는데도 덜 틀려. 왜? 평소에 해놨거든. 많이 틀려보고 많이 풀어나왔거든. 그러니까 시험 때 그게 부담이 없는 건데 시험 때가 되면 스트레스 받고 공부량이 많아요. 이거 언제 풀어요?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 미안해. 요 딱으로 말하는 애들은 무조건 성적이 아무리 잘해야 3등급일걸? 못하는 애들이야. 시험 때 말 많은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 없어요. 왜? 평소 때 안 했거든. 한다고 했고 듣기만 하고 숙제만 하고는 내 피드백 본인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으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양이 방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시험 기간에 다 해?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이상해, 대한민국은 교육이 뭐 너무 과잉이야, 이런 강아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놨어 봐.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문제 내가 틀려놓은 거고, 아 내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네. 그러면 정확히 목표가 보이잖아. 내가 뭘 해야겠다, 얼만큼 해야겠다, 내가 이걸지 저걸지, 난 얘네들을 틀려놨었네.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가 집중화가 되니까 시험 때 그렇게 덜 부담, 물론 부담 되겠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많이 시험 꼭꼭 보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걸 막 애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한대.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안 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어머니 여기는 공부 성적 올리는 데지 애들 봐주는 데는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해서 저도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렸어. 끊어버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끊었어. 얘기하지만 공부는 와닿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야. 못하는 게 생기고 안 되는 게 생겨야 공부지. 그걸 밟고 일어나야 성적이, 실력이 오르는 거지. 할 만한 것만 해. 그런 마인드 빨리 버려. 빨리 버리고 못하는 거, 어려운 거, 모르는 걸 찾아내서 그거를 잡아내서 내 것으로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쌓이는 거고 성적이 오르는 거야. 잔소리 좀 했습니다.